밤사이 내린 기습폭우로 하천 제방이 무너지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성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단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술인들은 비엔날레 재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5주기를 맞아 광주 전남에서도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고인의 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 광산구가 동장을 뽑는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표를 많이 받은 후보 2명이 동장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과 오늘 새벽 광주 전남 지역에 큰 비가 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때문에 여기저기서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전신주가 쓰러질 듯 기울어져 있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다리는 무너진 채 잠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느닷없이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시설하우스와 저지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마을 옆에 있던 하천이 범람하면서 이 뚝방길을 무너뜨려 마을 전체가 물속에 그대로 잠기게 된 겁니다. 많은 비로 불어난 하천이 바닷물의 만조대와 겹쳐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되자 결국 제방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틀 동안에 220mm의 집중호우가 내려졌는 데다가 지금 만조시하고 겹쳐가지고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지금 하천의 물이 담수가 되다 버리니까 영광에는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어제부터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16동이 물에 잠겼고 농경지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문을 여니까 폭포수같이 물이 막 헤치고 나왔다니까요. 저 문이 바깥에 문 말고 안에 문까지 다 차가지고.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장성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굴삭기가 떠내려갔고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저분이 그냥 포크레인 떠내려가는 거 잡는다고 같이 떨어져 죽을 뻔했죠. 산림청은 한평, 영광, 담양에 산사태 경보를, 광주와 장성, 구례 등 6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오겠으며 특히 밤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 전시를 둘러싸고 광주 비엔날레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광주 지역 미술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비엔날레 재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홍성담 작가의 세월 5월 전시 유보를 둘러싸고 비엔날레 20주년 특별전에 열흘 넘게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용우 비엔날레 재단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다음 달 5일 본전시가 개막하고 나면 대표직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원수에 대한 풍자가 예술인들에게는 금기가 될 수 없다며 비평가의 입장에서 볼 때 세월 5월은 전시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특별전 개막 전날인 지난 6일 광주시가 세월 5월 전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돌출적인 그 시의 대응이 없었으면 아마도 홍성담 작가의 작품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가와 충분히 그 큐레이터가 토론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런 가운데 광주미술협회를 비롯한 지역 미술인들은 비엔날레 재단의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술인들은 비엔날레 재단이 지역 미술계를 소외시키고 독단적으로 전시를 운영해왔다며 이용우 대표를 비롯한 이사진의 즉각적인 사퇴와 미술인들이 참여하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정체성이 없고 예산 낭비, 불투명, 행정의 불투명. 표현의 자유 논란에 이은 지역 미술인들의 개혁 요구는 20주년 특별전에 이어 다음 달 개막하는 본전시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교황방한위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서명 한글 편지를 수원교구 김건태 신부에게 주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신부는 내일 팽목항을 찾아 편지와 묵주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와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광주 추모위원회는 광주 YMCA에서 추도식을 갖고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낸 김 전 대통령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고향 마을인 신안군 하이면에서도 지역 주민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고인의 생전 육성을 모아봤습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역경을 헤쳐나간 그의 발언은 지금 들어봐도 곱씹어 볼 만한 대목이 많습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양현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00만 명이 몰려들었던 1971년 4월 18일 서울 장충당공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신 시대의 서막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40여 년이 흐른 지금 정권이 아무리 실책하고 악재가 겹쳐도 야권은 힘을 한데 모으지 못했고 선거마다 줄줄이 패배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양대 정당으로 편성돼서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1대1로 말하자면 그 싸움다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선거다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1967년 국회의원 선거를 돌아본 DJ의 기억. 100석이 훌쩍 넘는 의석을 갖고도 최근 세월호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야성이 실종된 새정치연합에 던지는 교훈이 뼈아픕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개 국회의원에 이렇게 집착한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당선시켜줘서 국회에 가서 정부하고 잘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죽는 꼴을 안 보려면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 정부 정책 반대가 종북 등 이념 갈등으로 번지는 지금 빨갱이 누명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던 고인의 결단력은 새삼 돋보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공산주의고 우리는 민주주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 돼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만약 통일해야 한대. 생을 마감하기 전인 2009년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규정했던 DJ.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했던 고인의 마지막 외침은 5년이 지난 지금도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양심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반대는 물론이고 방관하는 것도 어려운 악의 편이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김대중 노벨 평화영화상 수상자로 인권 문제를 다뤄온 김동원 감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감독은 지난 1988년 첫 작품 상계동 올림픽으로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0년 동안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습니다. 예술영화 부문 특별상에는 파비스 씨의 마지막 날을 제작한 독일의 헨릭 퍼시얼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광주 수안동에서는 주민들이 동장을 직접 뽑는 이색적인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동장 후보인 공무원들이 우리 동네 공약을 발표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현장에 이계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광산구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5급 사무관들이 동네 주민들 앞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선택과 추천을 받아서 광주 수안동을 이끌어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30년 가까운 공직 경험을 토대로 모두들 동 운영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친구같이, 동생같이,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 자녀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갈 계획입니다. 동장의 주민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공동체, 또 문화공동체, 또 나눔 공동체하고 현안 해결 수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님을 현장에 직접 모셔서 여러분과 같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광산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대표 300여 명이 직접 동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동장 추천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투표를 통해서 2명의 동장 후보가 선출되면 구 인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명을 동장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동장을 주민들 스스로 뽑도록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당연히 주민들에 의해서 뽑힌 동장님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장 주민 추천제가 업무 능력 평가보다 인기 투표가 될 수 있고 표를 사고 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보다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만 살피던 관행을 벗어나 주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려고 노력하는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창사 50주년을 맞은 광주 MBC가 선정한 희망인물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농산일이 좋아 농촌을 선택했다는 한 20대 젊은입니다. 요즘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 젊은 농군이 농촌을 선택했다는 이유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능숙한 솜씨로 지게차를 운전하며 갓 도정한 쌀을 실어내는 29살의 이은민 대표. 솔직한 농부를 표방하는 이 대표는 요즘 농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20대의 젊은 농군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에 거의 어떻게 보면 가까워졌죠. 미술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이 대표는 농사를 짓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쌀 농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농사였지만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농사의 솔직함에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13헥타르가 넘는 쌀 농사를 직접 짓는 이 대표의 최대 고민은 진정한 쌀의 가치를 인정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공했던 디자인을 농사에 결합시켜 인터넷 쇼핑몰을 꾸렸고 1200kg의 백미를 이틀에 한 번꼴로 도정해 판매할 정도로 성장시켰습니다. 쌀이 너무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급률도 너무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같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하는.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솔직한 농부 이은민 대표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1년 후배와 함께 농업 비즈니스에 필요한 컨설팅을 시작해 주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무언가 이제 목표를 한번 세우면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결과치를 보기 위해서는 진짜 어떠한 뭐 노력과 뭐 투자와 이런 걸 아끼지 않는 그런 형이고요. 이 일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것들을 계속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지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대한 진리 속에서 농사의 참된 가치를 깨달아가고 있는 이은민 대표.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인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솔직하고 정직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 또 농가밭을 누비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사고인 숭덕고가 일반고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8월 중에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과 교육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시교육청은 9월쯤 일반고 전환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일반고 신입생 전형 요강에 따라 내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KTX 열차의 나주역 정차 횟수를 종전 상하행 각각 4차례에서 오늘부터 6차례씩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역을 경유하는 KTX는 상하행 각각 5편이 용산역을 오가고 2편은 인천공항이 종착역이거나 출발역입니다. 뇌물수수 의혹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자살한 광주경찰청 경찰 간부가 남긴 유서와 관련해 경찰은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승진 비리에 관한 부분은 유서에 정확한 대상자가 언급돼 있지 않아 조사가 어렵고 김모 경감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여운환 씨가 경찰로부터 부당한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습니다. 호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두목으로 지목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 씨는 경찰이 20여 년 동안 자신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바람에 자신과 가족들이 사생활 침해로 고통을 받았고
경제 활동에도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여 씨가 과거 관련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경찰 심사 결과 조폭 관리 대상에 올라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